요즘 교육계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때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께 폭력을 휘두르고 선생님들은 학원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교권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학생들은 친구들 대신 스마트폰과 더 친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 비용에 허덕거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노후 대비에는 신경조차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본질적인 대책 마련보다 자신들의 표가 많이 있는 곳에 편만 들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부 몰지각한 보육교사들, 원장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알려졌지만 이제 빅뉴스거리도 못 됩니다. 40여 년 전 고등학생 시절이 떠오릅니다. 당시는 학생의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장난쳤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무릎 꿇게 한 후 슬리퍼 한 짝을 입에 물리고 다른 한 짝으로 학생의 따귀를 때렸으며 어떤 선생님은 반 전체의 성적이 떨어지는 날이면 전체 학생들을 한 명씩 강단으로 나오게 한 후 마대걸레 자루로 엉덩이를 때렸는데 소리가 퍽퍽퍽 복도로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던 학생을 불러 따귀를 때렸는데 돌아서서 들어가는 학생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불러서 양볼이 시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따귀를 때렸습니다. 구타 이외에도 어느 학습지에서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잊지 못할 스승님이 계십니다. 1985년 고등학생이 된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를 했고 그렇게 첫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지 않은 키에 다리에 약간의 장애를 갖고 계셨습니다. 머리엔 곱슬기가 있었고 귀를 가리는 머리 스타일에 쌍꺼풀이 없는 약간 처진 눈의 미남이셨는데 웃지 않으실 때도 인자한 인상이 철철 묻어나셨습니다. 선생님은 좀처럼 화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자율학습 전 종례 시간에 수필이나 시를 읽어주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중하며 듣는 것 같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변함없이 반복되었으며 학년이 끝날 때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자율학습이 시작되면 선생님께서는 한 명 한 명 공부하는 모습들을 둘러보면서 요즘 걱정거리도 들어주시고 개인별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였던 조규철이 자신이 요즘 정신이 해이해졌다며 선생님께 매를 자청했습니다. 교실이 2층이었고 교무실이 3층이었습니다. 3층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던 녀석이 엉금엉금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체벌을 하지 않으셨던 선생님께 죽도록 맞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 젊어서 검도를 배우셨으며 딱 3대를 때렸대 그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께 자청해서 사랑의 매를 요구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년이 끝나가던 초겨울 일입니다. 그 당시 교실에는 나무나 조개탄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난로를 사용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던 어느 날 한 친구 녀석이 의자 한 개를 다리로 걷어차서 부르뜨린 후 땔감으로 사용하다 선생님께 들켰습니다. 그렇게 인자하던 선생님은 처음에는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혼내셨습니다.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날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을 실망시켰다는 자책감으로 더욱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1학년은 지나갔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제가 결혼을 할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찾아뵙지도 않다가 주례를 부탁드린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의 날이 돌아오자 학교에 전화를 걸어 선생님이 계신 곳을 찾아냈고 댁에 찾아가 인사드린 후 지금까지 매년 스승의 날이면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선생님은 살아가는 동안 내내 큰 나무셨습니다. 강현재 선생님 사랑합니다.